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제를 좀 풀고 나서 보죠. 네. 물어보는 게 L1, L2의 길이거든요. L1, L2의 길이요. 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이등변 삼각형은 다 닮음이네요. 그죠? 네. 그래서 닮음 좀 이용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AL1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여기에 길이를 지시하고 싶은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게 평사고 이게 평사이기 때문에 이쪽의 길이를 지시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죠? 예. 그래서 AL1을 제가 여기로 잡을게요. X라고 잡죠. 예. 잘 안 보이나? 좀 더 크게 써줄게요. X라고 잡죠. 여기를. 됐어요? 그 다음에 L2B는 여기를 Y라고 잡으면 되겠네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여기인데 여기는 Z라고 잡을게요. L1, L2도 여기를 잡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린 Z의 15배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Z의 15배를 구하자. 이런 얘기고,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XY가 사실 역수관계다. X분의 1 쓰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하니까 이렇게 해놓을게요. 알았죠? 예.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냐면 색칠한 부분의 전체의 넓이가 삼각형의 넓이의 2분의 1이래요. 이게 기준 길이가 4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는 닮은비가 4대 y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커다란 삼각형의 넓이의 16분의 y제곱에 해당하겠네요. 이해하시죠? 커다란 삼각형의 넓이 구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얘는 뭐라고 볼 수 있죠? 16분의 z제곱에 해당하겠네요. 얘는 16분의 x의 제곱에 해당하겠죠.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커다란 삼각형의 넓이를 그냥 1로 보기 위함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2분의 1 되도록이라는 단서에서 16분의 1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이 그냥 2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아까 여기가 z라고 했고 여기가 x라고 했기 때문에 4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괜찮은가요? 네. 자, 넓이에 관한 식을 정리하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은 8이다 라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합4를 이용해서 뭔가 해볼 수 있겠죠. 16은 8 더하기 2배의 xy yz zx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여러분들? 얘를 xy가 2이기 때문에 8 더하기 2 더하기 2z x 더하기 y라고 적어도 되겠네요. 나머지 두 개의 항을 그냥 z로 묶어서 적은 것 뿐입니다. 특별한 거 없죠? 그죠? 예. 이렇게 바꾼 이유는 얘 대신에 뭘 넣으려고요? 4-z를 넣으려고요. 우리가 구하는 건 z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좌변 16과 여기는 z에 관한 식으로만 구성되고요. 정확히 z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2차 방정식 풀어내면 z의 값을 알겠다 라는 게 예상이 됩니다. 그죠? 예. 집어넣어서 정리하시면 z의 제곱 마이너스 4z 플러스 3은 0이다 라는 z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고 그럼 z는 1과 3 두 개가 남습니다. 3을 버리라는 얘기죠. 어떤 조건에서? x 더하기 y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죠? 3 불가능하죠? 1입니다. 그럼 답은 15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뭐 식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생님하고 동일하게 곱셈공식 변형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본인의 기와 취향대로 하시고 너무 느리거나 너무 부정확하지만 않으면 별 상관은 없다. 알겠죠? 예. 넘어가 되겠나요? 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7. 얘는 약간의 공간지각력을 묻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약간의 공간지각력을 묻는 것 같은데 L1이나 L2 이런 거 구하지 마세요. 지금 중요한 게 L1-L2예요. S1-S2고 편의상 제가 여기를 X, 여기를 Y, 여기를 Z로 적겠습니다. L1, L2를 동시에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L1-L2를 생각할게요. L1은 여기에 있는 모든 모서리 길이고 L2는 여기에 있는 모든 모서리 길이잖아. 그치? 뺀다고 했잖아.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여기랑 여기가 만날 거니까 빼는 과정이 사라질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 3개 더한 건 여기 3개 더한 거랑 같을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X가 2개, Y가 2개, Z가 2개 남는 거죠. 그냥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 머릿속으로. 못할 거 아니잖아. 그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2배의 X 더하기 Y 더하기 Z구나 라고 바로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이게 28이다.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얼마다? 14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됐어요? 넓이도 그럼 마찬가지였다 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 이제 넓이를 뺀다고 해보면 여기 이면은 어차피 여기 이쪽 면하고 같기 때문에 사라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라지는 면이 또 누가 있냐라고 하면 여기 절반, 저 위에 거 절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절반하고 여기 절반하고 다 사라지겠죠? 그럼 나머지만 남잖아요. 맞아? 나머지 면의 면적은 XY 더하기 YZ 더하기 ZX의 2배입니다. 아니? 하나죠, 하나. 하나씩 안 남죠? 예. 그러면 XY 더하기 YZ 더하기 ZX. 이게 61이라는 얘기였네요. 그러니까 별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예. AC의 제곱은 어차피 피타도 다 정리하면 되니까 물어보는 것 자체가 2배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이죠. 그죠? 예. 14의 제곱에서 61을 2개 빼면 되겠네요. 그럼 144에서 122 빼면 얼마냐? 196에서 122 빼면 얼마야? 74야? 그치? 그러면 2 곱하기 74다. 그래서 답은 148이다. 이렇게 얻겠습니다. 이거를 L1을 뭔가 문자로 표현하고 L2를 뭔가 문자로 표현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 일을 하게 되는데 굳이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 보통은 그렇게까지 많은 변수를 발생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내는 입장에서. 진짜 많이 발생해봐야 3개. 근데 이미 모서리 가지고 X, Y, Z 썼잖아요. 그러면 뭐 나머지 뭐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알겠어? 예. 넘어가 되겠나 친구들? 다 이해됐죠? 자, 이제 2단원 가보겠습니다. 니네 가끔 원스텝 숙제 안 하는 놈도 있거든? 우리 했는데 지금 하고 있겠지. 어느 순간 안 해. 왜냐면 아무도 원스텝을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원스텝 정도 안 해도 되겠지. 나 정도면. 그런 생각 할 수 있지 사람이. 그제? 하지만 쌤 단어평가는 가끔 원스텝 나오거든? 그냥 애들이 원스텝을 틀리면 그렇게 기분이 별로더라고. 그냥 그렇다. 알았니? 그냥 그래요. 예. 107번은 x, y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분수잖아. 분수가 일정한 값을 가지려면 무슨 말이에요? 약분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분모가 분자의 k배이거나 분자가 분모의 k배이다 이런 얘기죠. k는 그냥 아무 값이나 상관없어요. 일정한 값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애당초에 2x 마이너스 6y 더하기 a가 k배의 bx 더하기 3y 더하기 5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bkx 더하기 3ky 더하기 5k 인데 k를 확정할 수 있는 항이 여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k가 무엇이다? 마이너스 2다. 맞아요? 그러면 b가 마일이고 a가 얼마인 걸 알 수 있죠? 40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1이다. 이렇게 쉽게 나오고요. 그죠? 이거 좀 재밌게 풀어보려면 가비에 대해 역연산 할 수 있거든요. 가비에 대한 학생 손? 아무도 없다고요? 했어요. 가비에 대해 알잖아요.
갑의 1이 뭐예요? 그 뭔지는 모르는데 어제 저렇게 풀었더니 갑이 1이 갑의 1이 가짜 더할 가짜입니다. 비례식에서 분모 분자를 더해서 만든 새로운 비는 기존의 비와 같다. 이게 갑의 1입니다. 식으로 써드리면 a분의 b는 c분의 d는 2분의 f라는 비례식이 있다고 합시다. 알겠죠? 예. 그러면 분모끼리 다 더해서 또 분모에 놓고 분자끼리 다 더해서 분자에 놓은 것도 여전히 같은 비를 갖는다 라는 얘기고, 이때 당연히 이럴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는 수학이 아니니까요. 이게 갑의 1이에요. 별거 아니죠. 증명을 잠깐 보시면 비례식을 다루는 일반적 해법은 항상 뭐냐면 비례상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걸 만들고 싶어서 몰랐어. 만들고 싶었단 말이야. 그럼 얘를 그냥 K라고 비례상수를 사용해봐. 그럼 B는 AK잖아. D는 CK고 그 다음에 F는 EK죠. 맞아요? 네. 그냥 단순히 더해보기만 하면 B 더하기 D 더하기 F는 A 더하기 C 더하기 E 곱하기 K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0이 아니라면 양변을 0으로 나눠서 K는 A 더하기 C 더하기 2분의 B 더하기 D 더하기 F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원래 K였으니까 그럼 얘도 똑같은 거네 라는 거죠.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게 뭔 상관이 되는 셈 이거하고? 뭔 상관이냐면 뭔가 알려주면 항상 이 방향만 보지 마시고 같은 거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혹시 bx분의 2x는 3y분의 마이너스 6y는 5분의 a에서 출발해서 갑의 1을 저거 만든 건가? 라고 추측할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b가 마이너스 1이고 a가 마이너스 10이다. 조금 더 빠르게 생각할 수 있긴 하지. 이걸 못하면 문제가 있나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알겠죠? 아무 문제 없고 그냥 그런 생각 해볼 수 있다고요. 갑의 1을 배웠으니까. 맞아? 맞냐고? 예. 이해되시죠 다? 그 다음에 갑의 1이 기왕 설명한 김에 요거의 기하학적 의미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알겠죠? 예. 이렇게 수식으로 써서 맞다 그러면 오씨 맞군. 이거 뭔가 느낌이 와닿지가 않잖아. 알겠지? 그래서 갑의 1의 실제 의미에 대해서 기하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죠. 증명과정 다 지워도 되겠어요? 표정 다 썼죠? 요거 남겨놓을게요. 쓸 게 뭐가 있어. 요것도 증명 못하면 입안 안 됐으면 안 되지. 그 중등 과정에서 보시면 뭐가 있었냐면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 b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 이런 거 기억나죠? 네. 여기가 A고 길이가 여기가 B였다. 여기가 C고 여기가 D였다. 여기가 E고 여기가 F였다고 해봐요. 얘들 죄다 평행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랬을 때 얘를 그냥 단순히 평행각 이동시켜서 갖다 붙일게요. 그림이 안 그려볼 수도 있지만 평행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도 B고 여기도 D고 여기도 F죠. 근데 이 짓을 한 번 더 할 수 있거든요. 한 2번 더 할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럼 평사가 졸라게 뜨면서 여기도 D고 여기도 F고 여기도 F가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자, A분의 B가 뭐냐면 이 삼각형의 2변 대 2변의 B입니다. C분의 D는 2변 대 2변의 B죠. 안 나오냐? 이거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렇게 안 나와. 이게 A분의 B죠. 이게 C분의 D죠. 이게 2분의 F잖아요. 근데 얘도 닮음이라서 이 B도 같다라는 게 갑의 1의 실제 의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나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하다. 너무 당연한 말이구나. 이 증명할 필요가 있는 수준인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졸라 당연한 말이구나.
라는 거고, 이런 짓을 할 수 있다. 같은 b를 더해서 만든 새로운 b는 기존의 b와 같다 라는 거고, 약간 응용 버전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뭐야? 잘못 썼네. 이게 뭔가 새로운 것 같지만 전혀 그게 아니고요. 얘를 PA분의 PB라고 읽을 수 있죠. 분수의 성질 때문에. 분모 문제의 P를 곱하면. 얘를 QC분의 QD라고 읽을 수 있죠. 분수의 성질 때문에. 얘를 R2분의 RF라고 읽을 수 있죠. 걔 가지고 값1을 또 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더하는 거 말고 분모 분자의 적당한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서 더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립한다 라는 거고,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증명 과정 동일하기 때문에. 알았니?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봐봐. 이걸 다 맞춰서 아무도 질문하지 않잖아? 그럼 나는 오늘 가비에 대해 얘기를 안 하고 수업이 끝났을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우리가 모여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런 장점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질문하는 친구들 주저없이 질문하세요. 저한테 수업의 소스를 제공하는 거니까. 알았어요? 아무도 질문하지 않으면 좋은 수업이 나오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114번. 다음 식을 전개한 식이 다음과 같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2를 구하시오. 이게 좀 기분이 나쁘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2 더하기 d, 이거 왜 다 더하라고 안 했냐. 그러니까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x에 1 넣으면 되지. 맞아요. 예. 그래서 x에 1을 넣으면 우리 뭘 할 수 있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 더하기 f가 4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그냥 여기에서 d하고 f만 제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4 빼기 d 빼기 f인 거지. 맞잖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d밖에 없죠. f를 모르는 학생 없을 거 아니야. f는 마이너스 1이잖아. 상성이니까. 그러면 d만 하면 되는데 d는 2차항의 개수죠. 그래서 그냥 2차항의 개수만 구하시면 된다 라는 거고, 2차항의 개수는 앞에 세제곱의 2차항의 개수와 뒤에 제곱의 1차항의 개수를 전개한 거, 그 다음에 앞에 세제곱의 1차항의 개수와 뒤에 제곱의 1차항의 개수를 전개한 거, 그 다음에 앞에 상수항과 2차항의 개수를 전개한 거,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상상해서 써볼까요? 처음에 앞에 세제곱항의 2차항의 개수는 무엇이죠? 제곱항의 2차항의 개수, 죄송합니다. 제곱항 2차항의 개수 뭐냐고. 마이너스 10이죠. 맞잖아. 그냥 상수항 엮으면 마이너스 10이 하나 뜨겠죠. 그죠? 앞에 1차항의 개수는 얼마예요? 6이에요? 6이죠. 6. 뒤에 1차항의 개수가 2고 곱하면 10이죠. 그죠? 앞에 상수항은 마일이죠. 앞에 2차항의 개수 마일이니까 D가 생각보다 쉬워요. 마일입니다. F는 마일인 거 처음부터 알았죠? 그러면 답은 6이죠. 그래서 뭐 아는 내용이다. 이렇게 약간의 변화를 줬는데 어이씨 못 풀겠다 이러면 안 된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문자에다가 이를 대입해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뭐라도 생각하게 하는 문제들이 좋은 문제들이지, 생각하게 안 하면 재미가 없잖아 풀면서. 내가 수학 문제를 풀면서 가장 현타할 때가 언제인 줄 알아? 문제를 알아. 이미 풀이도 알아. 근데 그걸 해야 돼. 그때가 제일 싫어요 저는. 알겠죠? 이거 뭐지? 이런 느낌을 주는 문제를 만나는 게 훨씬 나아요. 이거 뭔데 바로 풀기가 생각이 안 나지? 이렇게. 여러분도 좀 그런 상황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발시발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다항식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다. 뭔가 미정계수를 쓰라는 얘기인가 싶기도 한데 저는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의 의도가 이 4를 2의 제곱으로 보고 왼쪽을 합차를 써보라고 자꾸 우리에게 손짓을 좀 하고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좌변이 이게 뭐냐면 둘이가 차가 4예요. 그럼 같은 식의 상수항만 다르고 같은 식이에요. 근데 우변은 4차잖아요. 그러니까 우변을 반드시 2차와 2차로 써야 되는 거지. 차가 4인 2차와 2차. 그럼 우변은 어떻게 전개하면 차가 4인 2차와 2차가 되냐? x의 제곱과 x의 제곱 마이너스 4라고 쓰면 차가 4인 2차와 2차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fx x 더하기 3이 x의 제곱 마이너스 2임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f 1-k가 7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러니까 f 1-k를 대입해 보면 1-k 맞냐? 그지? 그러면 이 괄호가 1-k가 된다는 건 실제로 k에 뭘 대입하는, x에 뭘 대입하는 거야? -k, -2 대입하는 거죠? 뭔 말인지 알죠? 여기다 1-k 넣으면 안 된다. 그건 fx일 때 하는 거고. 그럼 여기다 -k, -2를 대입하면 그 결과가 7이다. 이런 얘기죠. 정리하시면 그러니까 그냥 봐도 실근이죠. 예. 실수 k의 합은 마사다. 물론 문제 만든 놈이 아니야 나는 fx 몇 차인지 맞추고 ax의 몇 제곱 이렇게 하라고 한 거야 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문제의 특징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문제의 특징을 좀 살리는 풀이를 하는 게 훨씬 더 재밌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선생님 저는 언제 해봐요 fx를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잡는 거는. 그런 문제 널렸지 지쳐놓고 깔렸어. 그런 거 너무 많이 하잖아. 맞아. 그런 게 아닌 순간을 최대한 이용해야지. 그래야 덜 재미없을 거 아니야 수학이. 알았니? 1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9제곱을 x 더하기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줬어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 양재원 어린이 한번 읽어줄래? 뭐라고 써있니? 나한테 읽어주면 고맙겠어. Q1 네? 테스트 다 봤대요? 보내요. 응. 뭐라고 써있어요? 홀수 차항이 네. 기수가 예. 아, 그거 괜찮은 얘기예요. 예, 그걸 좀 식으로 써주면 안 될까요? 식으로요. 이렇게 써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Q2라고 Q-1만 구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문제의 방향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그 문제에서 묻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문제 풀이의 방향을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문제를 잘 못 푸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문제 제시된 조건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다 한 다음에 가만히 있자. 근데 물어보는 게 뭐지? 이런 거 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수학 풀이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게 뭔지 바로 구체적으로 적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문제를 좀 풀다가라도 중간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야 돼. 왜냐면 문제를 좀 풀다 보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더 많이 알게 되거든. 이해도가 올라가서 처음에 문제 읽었을 때는 묻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었는데 갑자기 구체적으로 뭔지 알겠는 순간이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간중간 계속 무엇을 물었었는지를 상기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Q1과 Q-1만 구하면 된다. 제시된 조건은 x의 9제곱이 x 더하기 2 곱하기 qx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마이너스 512입니까? 마이너스 2 9제곱이니까요. 맞잖아요. 예. 그러면 Q1은 얼마예요? 3분의 1 곱하기 513이네요. 171이죠. Q-1은 얼마죠? 대답을 안 해줘. 511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뺀 다음에 2로 나누시오. 그럼 답은 마이너스 170 되겠습니다. 몫을 구할 필요도 없는 문제였다 라는 거죠. 예, 몫을 구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4번 3차식 fx 조건이 있습니다. 다항식 fx를 x 더하기 3으로 나눈 나머지는 2다. 이건 그냥 f 마 3이 2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끝이에요. 수학적 의미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두 개를 필요하게 잘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f 마 3은 2다라고 읽으면 함수 fx의 x는 마이너스 3일 때 함수값이 2다라고 밖에 안 읽히잖아 보통은. 그렇지 않아? 너네 f2가 4이다 이거 봤을 때 아 다항식 fx를 x-2로 나눈 나머지는 4군 이렇게 읽힌 학생 손? 잘 안 읽히죠? 근데 그렇게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같은 뜻이라니까요? 아니 똑같은 뜻인데 왜 그렇게 못 읽냐고. 아니 그렇게 읽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걸 보고 아 fx를 x 더하기 3으로 나눈 나머지는 2야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면 그냥 이렇게 적으면 더 이상 이걸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읽을 수 없으면 글자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예. 다항식 fx를 x 더하기 3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는 서로 같다 라고 했어요. 자 fx를 적어보죠. 검산식으로 목과 나머지가 서로 같다가 굉장히 강력한 힌트인 것 같으니까 x 더하기 3의 제곱으로 나눴어요. 그럼 여기 몫이 들어올 거고 이 뒤에 나머지가 들어올 건데 이 두 개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제수가 몇 차입니까? 2차죠. 제수가 2차이면 나머지는 1차 이하입니다. 1차 이하예요. 그럼 1차 이하의 식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1차 이하의 식을 쓸 때 물론 ax 더하기 b라고 쓰고 싶은 충동이 있을 거야. 이제 그러지 마. 우린 이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다른 색으로 써줄게. 이걸 내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쓸 거야. 그럼 진짜 f 마삼은 2 나오잖아요. 나와 안 나와? 물론 ax 더하기 b라고 쓴 다음에 마삼 넣어보니까 이렇게 되는군 할 수도 있지.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쓴 학생에게 밟히겠죠. 그냥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아시겠죠? 나머지 rx라고 했는데 나머지 rx는 이 세제곱으로 나눈 거니까 이게 문제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냐. 그냥 뭐라고 써있냐. 이제 전개해봐 이런 뜻이죠. 그런 뜻이야. 이제 전개해보라는 뜻이잖아. 굳이 검산식으로 써주면 몫이 a인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되는 상태이죠. 그래서 R0은 R-2다에서 A값만 얻으시면 답이 나오겠죠. 예. 답은 제가 내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마지막에 물어본 걸 봤을 때 문제에서 굳이 얘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보잖아. 무슨 말이냐면 너 이렇게 쓸 줄 아니? 점수 가져 그냥. 이런 뜻이야. 거의 그 수준이죠 지금. 모양 보면 알겠지만. 알겠죠? 예. 왜냐면 애당초에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뭘 원하냐면 니네도 본인들처럼 생각하길 원해.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나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애한테는 점수를 거저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꽤 있고 그래서 그런 수학을 어느 정도 성취한 인간들의 언어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것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수학을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면 이런 식으로 식을 쓰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이걸 좀 납득하고 그냥 배우세요. 왜냐면 결국 그렇게 하시게 돼요. 결국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 갈아엎는 엄청난 발견을 수학적으로 할 가능성은 0에 매우 수렴하지만 없진 않아요. 없진 않은데 0에 매우 수렴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네들과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냥 고집 부려봐야 본인의 고통의 시간만 길어지는 거야. 알겠죠? 예, 저렇게 하는구나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127번 다항식 px에 대하여 x-2px-x의 제곱을 조금 말 많은데 검산식을 한번 써볼게요. 식이 복잡할수록 저 읽어봐요. 어차피 의미도 없으니까. 그죠? 네. 검산식을 써놓고 식을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검산식을 얻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죠? 네. 그런데 항상 검산식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힌트는 물론 항등식이라도 있지만 이거예요. 차수요. 나머지의 차수는 제수의 차수보다 반드시 작아야 됩니다. 같아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작아야 돼요. 그럼 똑같은 px에서 하나는 x를 빼고 하나는 3x를 빼는데 3x를 빼는 차수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px가 3x로 시작하는 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px는 그냥 1차식입니다. 그래야만 차수가 하락하죠. 예,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에는 차수가 하락하지 않습니다. 차수가 반드시 하락해야 되니까 나머지의 차수는 제수의 차수보다 작다. 이게 나눗셈이 정의 될 조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로 이걸 집중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냥 너 물어볼 줄 알았어 이 수준이어야 돼요. 그런 게 있구나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냥 식을 쓸 때부터 나눗셈이 정의 될 조건을 묻겠군 이러면서 이 둘을 유심히 봤어야 돼요. 그렇다 라는 얘기고, 그리고 식을 얘를 놔두고 나머지를 넘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다 만드니? 한번 써볼게. 그러면 px 마이너스 x 곱하기 qx는 x 마이너스 3 곱하기 px로 바뀌죠.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바뀌죠. 이렇게 넘기고 싶은 마음이 든 이유는 이렇게 공통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얘가 px 마이너스 x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 되죠. 0이 아니다 조건 왜 있는 거예요? 약분하라고. 아시겠죠? 네. 그럼 qx는 x 마이너스 3이죠. p3이 10이라고 나와 있죠? 네. 9 더하기 a 이게 10이니까 a는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럼 p30은 91이 되겠네요. 근데 이 문제는 차수가 매우 낮잖아. 사실 px 1차고 qx 1차였어. 낮은 차수의 다항식을 가지고 만든 나눗셈 문제 중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이라고 난 생각하거든. 왜냐면 식을 유심히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 아니면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이제 px 나왔으니까 px 다 집어넣고 다 전개해야 되나? 뭐 그렇게 되겠지. 되는데 이 쉬운 길을 못 가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적당히 넘기면 공통식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야 한다는 거죠. 식 자체를 유심히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문제를 한참 바라보고 있으면 생각을 하라고 하면 멍을 때리면 안 돼요. 우리가 문제 풀이를 안 떠오를 때 문제를 왜 바라보고 있는 거냐면 이 문제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 그게 식의 특징일 수도 있고 숫자의 특징일 수 있습니다. 이런 숫자를 왜 줬지? 이런 식 형태를 왜 줬지?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지? 이런 생각하면 쳐다보는 거지. 왜 안 풀리지? 왜 안 풀리지? 이러면 쳐다보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문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을 최대한 살려라. 저거 괜찮아? 안 괜찮은 것 같은데? 미안해 선생님이 더 즐거운 수업이 되게끔 더 노력할게. 굉장히 노잼인 모양인데. 네. 근데 수학이 워낙 노잼이에요. 나도 가끔 수학이 아닌 다른 과목을 했으면 나의 수업이 조금 더 즐겁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있는데 수학은 그냥 자체로 노잼이에요. 아시겠죠? 수학 수업을 재밌게 하는 건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소리가 졸립진 않잖아요. 내 앞에서 여러분 이러고 있으면 존나 졸립다고. 알았니? 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땡땡이잖아. 졸리진 않잖아. 이 정도면 양호하다. 알았니? 졸리는 수업 들어보면 바로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132번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2인 3차식 px에 대해서 p1은 1이고 p2는 2고 p3은 3이다. 이거는 사실상 인수정리에 관한 걸 묻는 거잖아요. 맞잖아. 아니니? 내가 이걸 f1은 1이라고 써볼게. p라고 안 쓰고. 왜냐면 다항식을 f라고 쓸 수도 있고 p라고 쓸 수도 있는데 f라고 쓰면 자꾸 함수라고 생각이 되고 p라고 쓰면 다항식이라고 생각이 되거든. f는 펑션에서 온 거고 p는 폴리노미얼에서 온 거예요. 다항식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사실 똑같잖아요. 또 다양함수 입장에서 똑같은 건데 이렇게 쓰고 바라보면 뭐가 좀 다르게 보이니? 난 다르게 보이는데? 함수 y는 fx와 y는 x와의 교점이 1,1, 2,2, 3,3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아니 왜 p를 f로 바꿨을 뿐인데 갑자기 그렇게 보이기 시작할까? 이상하죠? 예, p 상태에서 그렇게 보이면 좋겠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물론 여기서 뭐 함수를 가지고 풀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읽을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시각을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인수정리를 풀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px-x는 x-1과 x-2와 x-3을 인수로 갖는다는 말이겠죠. 선생님한테 잘 배우셔야 할 건 뭐냐면 제가 문제를 읽는 방식입니다. 그냥 저는 눈이 좋아서 수학하고 원장하고 있어요. 머리는 나빠요. 아시겠죠? 눈만 좋으면 수학 저 정도 할 수 있다. 머리 나빠도 됩니다. 아 나는 머리가 나빠서 수학 못하는 것 같다. 아니야. 머리가 좋다 나쁘다로 수학이 결정되려면 무조건 극고난도 가야 돼요. 그 이전까지는 딱히 머리 나빠도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알겠죠? 다만 잘하고 싶으면 좀 간지나게 하고 싶으면 눈만 좋으면 돼요. 안경 맞추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px-x는 최고차항 계수 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겠죠. 나머지는 p-2 물어보는 건데 이거 내가 계산해야 되니? 안 해도 되죠? 네. 계산하시면 118 나온대요. 야 왜 133은 질문 안 하냐? 133이 더 어려운 거 아니냐? 똑같은 문제인데? (133이) 더 어려운 문제 아니냐? 132는 틀리고 133은 맞는 게 말이 되는 거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볼게요. 그래서 이상하잖아. 아니 둘이 똑같은 궤의 문제야. 난이도 하나는 뭐 한 중, 얘는 상인데 중은 틀렸는데 상은 맞았어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좀 이상한다. 내 생각이 약간 좀 이상하다. 그죠?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쓰게 될 거예요. 아 이거 F라고 써서 갑자기 맞는 건가? P가 아니라? 그런 것 같은데 느낌이. 맞아? 이거를 물론 뭐 이게 사실 4분의 2고 이게 사실 4분의 4고 이지를 하면서 그래서 아 여기 1에다가 1 더한 거 2에다가 1 더한 거 3에다가 4 더한 거 이렇게 설명하는 인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설득력이 있다고 느낍니까? 뭐 설득력이 없진 않아요. 괜찮지. 이것도 나쁘지 않아. 오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다. 왜 이렇게 웃는 거야 도대체? 왜 웃어? 뭐가 이렇게 웃겨서? 그렇잖아. 근데 이 사람은 P를 안 줬잖아 지금. F를 줬지. 그치? 그리고 실제 이 문제가 이렇게 니네가 지금 하는 것처럼 대충 분수 대충 바꿔가지고 아 이건가 보다 이렇게 안 되는 숫자들이 나옵니다. 대신해서 나와요. 나오는데 대부분 결론은 뭐냐면 어떤 다항식에서 1차식을 빼면 인수 몇 개 나와요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어떤 다항식을 함수로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럼 1차식을 빼면 1차 함수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다항식이 1차식과 교점을 형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값들은 전부 다 뭐냐면 기울기 항상 일정해요. 안 그러면 막 2차식, 3차식 빼야 되거든. 그런 문제는 구조상 나올 수가 없다. 숫자가 아무리 존나 더러워져도 그냥 항상 뭘 보면 되냐면 얘를 보고 아 얘는 1,2분의 1이야. 얘는 2,4분의 3이고 얘는 3,1이야. 그럼 뭘 가지고 구해봐도 기울기가 항상 4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만 알게 되니? 나만 알게 되냐고! 그냥 숫자가 개 더럽게 나와있어 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울기만 구해보면 아 이 새끼들 다 직선이 있다. 나는 이거 금방 할 수 있어. 그럼 그 직선 구하면 되잖아.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기울기가 4분의 1이고 1,2분의 1 지난다고. 그래서 4분의 x 더하기 1이야.
그래서 fx 물론 그렇게까지 지저분하게 되는 문제는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만약에 그런 문제를 학교 선생님이 대신에 냈다. 쫄지 마시고 이거를 교점의 좌표를 해석해가지고 기울기 딱 구해보시면 넌 직선이 있구나 라는 걸 바로 알게 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F 얼마 구하라는 얘기야? F7? 그럼 6 곱하기 5 곱하기 4 더하기 2네요. 그럼 122가 되겠네. 이렇게 좀 간단한 계산 제가 합니다. 좀만 복잡해 보이면 넘어갈 거예요. 괜찮은 것 같습니까? 괜찮은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아주 지저분해져도 이제 풀 수 있겠죠? 알겠죠? 네. 물론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선생님, 그럼 출제자가 여기다가 만약 2차식을 줄 수도 있어요? 못 준다고는 보장을 못해. 맞잖아. 2차식을 줄 수도 있지. 문제 내는 놈 마음인데. 물론 너네들 어여삐 여기기 때문에 잘 그러진 않는데 아무튼 그런 사악한 인간들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 그 점을 가지고 해보면 기울기가 틀려. 이건 곡선이다. 그럼 빨리 다음 문제로 가야겠지? 걔를 시험장에서 굳이 풀고 있지 말고. 알았어? 모두가 틀릴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진짜 시간 썩어 문드러지면 그때 한번 다시 와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얼른 다음 문제로 가는 거야. 알았니? 네, 오늘 학원입니다. 네. 네. 예, 6시에 끝납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예, 맞습니다. 네. 예, 맞아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아니에요. 예. 네. 형준아, 끝나고 아빠가 들러오신대. 알았어? 나 말했지 이를 들렸어. 자, 135번 보겠습니다. 3차 당시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한다. 이게 같은 식이잖아, 왼쪽 오른쪽이. 그러면 인수의 종류랑 인수의 개수까지 다 같아야 되는 거야. 너 보고 깨닫지 말고. 얘가 x-6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얘는 x-6이 아니잖아. 그럼 얘가 x-6을 가지고 있겠지. 그럼 6을 집어넣으면 0이 되는 애일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럼 f4가 0이겠죠. 대입해보지 말고 그냥 모양 인수가 왼쪽 오른쪽 다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물론 x에 6을 넣어보면 왼쪽은 0이 되고 오른쪽은 6 더하기 3은 0은 아니니까 f4는 0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있는 x-6이 여기에 없다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냥 그런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대입 안 해보고 그냥 저 상태에서 f4가 0이고 f-2가 0이구나 라는 걸 인수를 보고 그냥 할 수 있어요. 괜찮은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해서 f3은 10이래요. 그죠? 예. 그 다음에 f4가 0이라는 것은 그러면 뭔가 인수가 하나 더 추가로 생긴 거잖아. 또 써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맞잖아. 예를 들어서 3을 넣었을 때 0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3을 넣으면 0이 된다는 얘기잖아. f4가 될 거니까. 그럼 오른쪽도 3을 넣었을 때 0이 돼야 한다고. 그러면 f1이 0이고도 할 수 있지. 괜찮아요? 이미 인수를 발견했기 때문에 또 집어넣을 수 있다고. 이걸 반복할 수도 있겠네. 물론 못하게 막 막아놔요. 다 되는 거 아니야. 알겠지? 안 될 땐 안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3차 당시 확정할 때 인수 3개를 골라들고 시작하면 얼마나 편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정 안 찾아지면 이제 나중에는 다시 대입해서 찾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보면 항등식 다룰 때 수치 대입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간결한 풀이가 가능해요. 개수 비교로 자꾸 풀이가 흘러가면 풀이가 존나 복잡해집니다. 개수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내거든요. 그때만 하시면 돼요. 웬만하면 다 수치 대입으로 비벼야 돼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애당초에 항등식이라는 개념이 다항식에서만 꼭 성립하는 것도 아니야. 나중 되면 뭐 지수라고 삼각함수 섞여있는 형태의 식인데 걔가 항등식이래. 그럼 같은 차수의 항은 개수가 같으니까 차수가 어떻냐 걔들 차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개수 비교법은 다항식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수치 대입법은 모든 종류의 항등식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풀이의 중심은 수치 대입법이어야 돼요. 개수 비교법이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fx는 a 곱하기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라고 할 수 있고 얘 이용해서 a 구하라는 거죠. a 구해보시면 a 마일 나옵니다. f2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자, 138번. 조립제법이 어려운가요? 조립제법이 어려울 게 없는데요? 뭐가 어려울까? 조립제법에 대해서는 단 한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조립제법은 x의 개수가 1일 때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냥 그것만 기억해. x의 개수가 1일 때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그럼 얘를 보면 뭘로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x-2분의 1로 나눈다고 생각해야지 2x-1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립제법은 뭘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다고요? x의 개수가 1일 때가 기준입니다. 1일 때가 기준이 더 편하지. 1이 아닌 게 기준일 때보다. 그렇지 않아? 그러면 마지막에 얘가 4x-12인데 얘를 x-2분의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거란 얘기잖아. 다시 이거를 x-2분의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6이란 얘기잖아. 거꾸로 쓴 거예요 지금 이렇게. 조립제법 거꾸로 써온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지금 실제 fx의 의미예요. 이해하시겠죠? 이해하겠지 않아 친구들아? 못하겠지 않지? 그럼 여기 있는 4라는 공통인수는 사실을 전개하면서 얘한테 2씩 주고 싶었던 그런 인수가 아닐까 싶고요. 그러면 2x-1의 제곱 곱하기 x-3이라고 전개할 수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2x-1 더하기 6이라고 쓰면 아래 인식과 위에 인식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로 나는 나머지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아 너가 나머지구나 라는 걸 할 수 있죠. 목도 물어봤어요? 네, 얘가 몫이네요. 조립제법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x의 개수가 얼마? 1이라고. 1이야. x의 개수 1이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C야?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네.